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2년 5개월 만에 2810선을 돌파했지만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는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지만 뚜렷한 주도 섹터 없는 개별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로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시장의 온기는 어디로 확산하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K바이오 배터리 하반기 달릴 준비 완료입니다. 6월 들어 한국 증시도 살아나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바이오 배터리주도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기반으로 달릴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이 6월에만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포함해서 2건의 잭팟이 터지며 하반기 기술 수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중국 업체 관세 인상에 이어서 하원이 아예 배터리 업체들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탈중국화 행보가 거세지면서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계가 6월에만 1조 9천억 규모의 잭팟을 터뜨리면서 기술 수출 행보에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존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가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의 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점도표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매파적인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을 높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 중에 진행된다라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이오주의 강세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I 반도체의 어떤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직접적인 중대형 직속 하청업체들은 신고가 흐름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AI 반도체나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은 K-뷰티라든지 또는 K-식품류 등 틈새 시장에 대한 강세 이슈를 찾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던 시점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바이오 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5월 달에도 2조 원 수준의 기술 수출을 나타내는 곳이 바이오였고 6월에도 1조 9천억 수준의 또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나타내주면서 지속적인 관련 매출 부분들을 확대하고 성장성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장의 주도 업종이 변동성을 나타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바이오주가 대세를 이루면서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또 끌어올렸던 시점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관련된 매출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는 품목 허가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부분으로 들리는 기대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강세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는 충분히 바이오주의 강세가 전망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의 대장주하면 알테오젠이었죠. 알테오젠이 주춤한 사이 삼천당 제약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이 모두 숨고르게 돌입한 가운데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지노멘 컴퍼니 등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두 기업의 기술 강점은 무엇인지 또 하반기에 좋은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두 종목의 핵심 사업 영역은 이제 ADC라고 하는 약물하고 항체를 접합해주는 관련 신약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노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탁틴이라고 하는 ADC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종양 성장 억제율이 무려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적인 이제 기술 확보가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효과 입증 부분들에 대한 증명 부분들이 더욱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ASCO에서 발표된 LCB14의 하반기 조건부 허가 신청 자체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에는 시장의 상품 출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포순제약과의 제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최근 Y바이오 로직스와의 전략적인 이 ADC 관련 분야에 대한 제휴를 통해서 연계협력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어떤 대형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강세뿐만 아니라 이런 중형주급의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힘을 내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치는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필두로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등 순환매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바이오시밀러의 대장격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처럼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부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트리거가 본격 반등의 신호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시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더라도 시총이 50조 정도가 되고 셀트리온도 40조 정도에 해당하는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입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떤 탈중국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바이오 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관련된 이제 신약 부분, 재료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산이나 사용 부분들을 막는 부분들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약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관련 CDMO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신약 개발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다양한 신약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런 중소형주들처럼 직접적으로 지금 발현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 수급을 끌어당기기에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탈중국화 행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는 점 두 가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이어서 아예 배터리 조달 금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인터배터리 유럽에서는 ESS가 공개됐고요. 110조 원 시장의 규모가 지금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가 하반기에는 추세적인 반등의 발판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국내 대표 2차 전지주들이 대거 참석을 하면서 그 기술을 뽐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 금양을 비롯한 국내 핵심 종목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더욱 큰 용량 그리고 설치가 편한 부분들에 대한 신규 ESS 개발 소식을 알려주면서 앞으로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호평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신규 버전 2에 해당하는 에너지율이 30% 정도 높은 2차 전지에 대한 개발 소식과
앞으로의 어떤 비전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하반기에 또 다양한 업체들끼리의 전략적인 제휴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과 같이 중국의 배터리 조달 부분들에 대한 금지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의 어떤 수주 모멘텀은 점점 더 커질 수 있겠고 2차 전지주가 하반기에 시장 강세 업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배터리에서 화제인 ESS 신기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하반기에 좀 추세적인 반등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SK ENS와 합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100조 에너지 기업 탄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합병 성사 시 SK온 등 배터리 사업부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오늘의 상승 에너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이제 합병 후 100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부분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병을 하면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SK온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회사지만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고 골칫거리로 지금 SK그룹에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SK온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의 메인 2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 분야를 지금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SK온에 대한 뭐 변경, 축소, 해체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K그룹에서 못 박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이런 합병 소식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합병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는 않을 걸로 볼 수 있겠고 네.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룹 합병에서 어떤 100조 단위의 회사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만큼 더 무게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될지 여부는 아직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와 2차 전지주 내에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을 가져오셨고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를 가져오셨는데요. 두 기업의 매력 포인트 유한양행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유한양행은 저번에도 제가 바이오 원픽 부분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네.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장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중요한 거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판매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넥나자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FDA 품목 허가를 8월로 예정하고 있죠. 실질적인 뭐 이제 생산과 수익 부분들은 내년 초 부분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2조 원대 수준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근접 기간에 대한 수익성 기대치 모델을 위한 양행으로 원픽을 뽑아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 SD를 꼽아봤는데 우리나라 대표 2차 전지 이제 핵심 종목으로서 전력용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용 관련된 제품 부분들을 직접 생산하는 수혜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관련 제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현재 주가도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량한 배터리 관련주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등치는 크지만 가장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원픽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 바이오와 배터리를 주제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유한양행과 삼성 SDI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하반기 기대 요소들 미리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경제 경영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여성분 희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3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 85%, 현금 15% 비중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오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이터넉스, 폴라리스 AI 이렇게 총 7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희수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2차 전지주의 높은 비중이 조금 안타깝지만 그 외의 보유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서 좀 성장성을 주목받는 성장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80점, 이사님께서는 95점을 주셨는데요. 이사님은 포트의 참견에서 나온 가장 높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희수님의 포트에서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을까요? 네, 뭐 업종별 종목 이런 선정 같은 것들을 뭐 잘하신 것 같고요. 뭐 종목별 비중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가 좀 과했던 거는 아마 그 당시에 뭐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이 추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린 이유는 뭐 지금 과거보다는 미래가 좀 기대되는 포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 비중이 조금 이제 뭐 한 50% 두 개 합치면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정도 조금 이제 줄이고 다른 거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실 것 같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별 비중이나 그런 어떤 종목 선택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굉장히 좋고요. SK 이터너스도 굉장히 저점에서 잘 사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참 무난한 포트의 어떤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건 잘하셨다. 미래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해서 미래의 점수 95점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과거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포트폴리오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싶은데요. 팀장님은 80점으로 95점이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우셨을까요? 뭐 이 정도면 뭐 저도 높게 줬다고 생각하고요. 금액 대비 이제 너무 낮은 비중의 종목들이 많이 좀 열거됐다라는 점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만하면은 뭐 충분히 잘 갖춰진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국내 주식으로 집중하는 자금이라면 뭐 제가 보기에는 3개, 4개 정도의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고 그리고 동일 가중으로 좀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나머지 20점을 조금 아쉽게 좀 이렇게 낮게 좀 드린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매매를 할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종목인지를 정하고 매매와 투자의 스탠스를 좀 달리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적지 않은 점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점수 보니까 역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90점은 있었는데 95점은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좀 깨지길 바라면서 희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게 맞나요? 라면서 사연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주식 시작한 지 2년 차로 경제 서적도 읽고 경제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내공이 더 필요한 건지 시장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 종목은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하는 산업들 중에서 고르는데 항상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이 희수 씨의 종목은 아예 가지 못하거나 속도가 느려가지고 너무 답답하고요. 한수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특히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제자리에 온 종목들이 많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가 되거나 제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어깨를 넘어서 고공하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왜 제 종목만 이러는 걸까요? 라면서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릎, 어깨, 무릎, 발
발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신혁승 이사 볼 때는 이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희수님의 포트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보다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으며 평생 유지해야 되는 전략이고 고전적인 전략이죠. 우리가 머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오르다가 고점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익절 타이밍을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 극대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 후에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걸렸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손절을만 잘하면은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량주나 이런 우량주라고 소위 말해지는 대형주나 이런 것들에 투자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량주에 늪에 걸려서 손절을 못해서 뭐 지금처럼 오랜 기간 투자하시고 15%, 20% 혹여는 더 길게 30%, 40%까지 물리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손절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뭐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시는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적 분석을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차트에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종목 선정이나 종목별 비중 조절 등이 이런 것들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보완하시면 좀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신혁승 이사님께서는 항상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본적 분석뿐 아니라 기술적인 매매 관점에서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어서 희수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까요? 현재 희수님 포트의 독보적인 에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기다리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적이 많아서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1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입니다. 희수님의 불안 2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네오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최근 반도체주 랠리에 왜 소외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와 폴라리스 AI에 대한 궁금증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희수님의 첫 번째 물음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희수님의 포트에서 8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 종목으로 그야말로 에이스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비중이 15%였는데 수익이 50% 넘을 때 비중 5%를 줄이셨다고 합니다. 한 10%만 더 올라가도 다 팔 생각이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고 하십니다. 1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신다면은 좀 거기서 절반 정도는 팔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좀 효과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단순히 이렇게 단타 매매를 위해서 매수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보고 가치를 보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기업 분할이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얼마를 간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가총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2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수주 잔고 그러니까 한 30조 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멀티플들을 감안하면 저는 뭐 중기적으로 20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절대 이 주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30만 원 중반 정도로 좀 가늠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방산업체에서 이 잘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6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방산업체나 이런 이 방위산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좀 지어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이나 수주 잔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충분히 2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순 로키드 마틴은 한국의 로키드 마틴 이러는데 이미 한 160조, 70조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탈레스사를 좀 경쟁 상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15위, 16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충분히 좀 비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탈레스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34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보면 한 45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이렇게 좀 기대치를 가져가도 좋겠다.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면 저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충분히 끌고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분할 이슈나 시장 이슈로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주가가 흔들리는 변동성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려는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점 짚어주시면서 장기 보유 관점에서 3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고요. 또 조정 시 비중 확대도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희수님의 불안 2대 종목, 바로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입니다. 비중이 커서 손실 구간에서 팔 용기가 안 나는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 이 불안 2대 종목 어찌해야 할까요? 이 정도 손실률이면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정도 손실률이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견딜만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그 대장급 종목이 이제 50%나 이제 되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지만 그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조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좀 그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이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금리나 시그널이나 이제 뭐 환율 같은 것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성장 섹터, 즉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가장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중을 좀 줄인다면은 저라면 그냥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삼성 SDI의 그 비중을 좀 반등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2차 전지 섹터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그 어떤 섹터, 지금 포트에 없는 그 좀 유망한 섹터들이 없는 섹터들이 좀 있는데 그쪽으로 좀 포트를 분산하시는 것도 좋고, 정경민 팀장 말씀하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 방산 쪽으로도 조금 더 비중을 추가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윈드포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또 신혁승 이사도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좀 도와드릴게요. 자, 네오셈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좋다고 해가지고 연초에 이 두 종목을 골라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가다가 힘이 빠지더니 살아나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반도체주 다시 잘 나가는데 두 종목은 거기에 좀 편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욱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월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픈엣지는 보면은 아직도 뭐 이렇다 할 반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현재 반도체주 랠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팔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SK 하이닉스나 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번지수는 잘 보셨는데 동호수가 틀렸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도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뭐 명확한 그런 부분이고요. 좀 어렵고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정상의 특징, 기술 정도를 구별하는 수준으로는 그래도 뭐 저도 어렵습니다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도 후에 저는 좀 뻔한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뻔하다라는 게 온디바이스 AI나 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쪽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오셈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SSD 테스터 쪽이고요. 오픈엣지는 칩리스 반도체 IP 업체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AI 생태계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그 낙수 효과를 바로 받은 것은 SSD 테스터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후공정 장비 쪽이 좀 주도를 한 거고, 칩리스보다는 좀 더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 팹리스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범용 설계를 하는 IP 쪽보다는 훨씬 더 큰 상승을 좀 보였고 지금도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 정도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뭐 사실 이런 뭐 증권사 직원이라고 해서도 이 정도 구별 못하는 사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쪽으로의 그런 종목은 기회를 봐서 조금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사업 분야를 봤을 때 네오셈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희수님이요. 또 SK 이터닉스를 우연히 이제 방송을 보다가 알게 돼서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오르더니 또 다시 떨어져서 팔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 SS가 에너지 시장의 이제 대세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성을 믿어보고 그냥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보니까 가파른 5월 이 랠리를 보여주고 나서 6월이 되면서는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혁승 이사가 볼 때 SK 이터닉스 그린 에너지의 이제 슈퍼 루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뭐 자리에 오늘 좀 오전에 없었는데 제가 뭐 우연하게라도 이 종목을 봤으면은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ESS에 대한 그 관심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아직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성이 있었다가 또 없어졌다고 이런 그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월 14일부터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이 종목이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그 5월 14일 상승 스타트했던 첫 상한가 종가 그러니까 22,1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위치다. 뭐 지금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인터배터리에서 ESS 기술이 또 화제라고 하는 만큼 좀 중국과의 경쟁인데 탈중국화가 좀 가속화될수록 좀 더욱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팔지 못했더니 다시 내려와가지고 제자리로 왔네요라고 우울한 마음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4월과 5월에는 아주 핫했던 종목입니다. AI 모멘텀을 보고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해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좀 일단 팔고 나올까요? 이거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호에 좀 가깝습니다. 일단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LLM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빅데이터고 빅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돈이 된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멀티모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빅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AI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또 한컴 등을 호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뭔가 문서를 볼 때 무조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있어서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접목이 될 때 굉장히 큰 잠재력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저는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디지털 기기들이 출시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애플의 차기 모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함께 힘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아놓는 거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힘을 낼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 관점으로 비중 확대까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종목에서 좀 추매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만큼 종목 선정은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수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혁승 이사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네오셈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고 삼성 SDI는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해서 리가켄바이오로 환승 종목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사실 오늘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지난 몇 주 전에도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알테오젠을 이을 어떤 바이오 섹터의 대장으로 후보로서 어떤 기업을 뽑느냐 하면은 저는 뭐 주저없이 리가켄바이오를 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또 ADC 관련해서 좋은 기사나 이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하반기에 있을 어쨌건 간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나오거나 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 이런 부분이 이제 1,380원 근처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환율적인 부분이 한 1,350원 수준까지만 내려온다면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가 가장 세게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1,350원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미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이제 올라 있는 상태일 테니까 여기서 환율이 1,390원, 1,400원을 넘기는 오히려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 섹터의 어떤 대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해서 좀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뭐 애플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코세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들도 좀 시장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포트 참견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정경민 팀장 포트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두 분의 의견이 비중 축소인데 둘 다 한 분은 반등시고 정경민 팀장은 점진적 비중 축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환승 종목으로 추천한 게 좀 눈에 띄는데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매매는 매매스럽게라고 해주셨네요.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크게 변동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최대한 압축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봤고요. 뭐 전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좋기는 합니다만 3천만 원 정도라면 저는 뭐 3개, 4개 정도의 종목도 충분히 시장 자신의 그런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삶에 낙이실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비중을 SDI의 매도 자금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자금으로 좀 매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컨셉 자체는 저는 애플과 온디바이스 AI에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고 새롭게 편입할 종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리노공업 좀 추천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 4종목 정도로 좀 축약을 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오늘도 포트에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희수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두 분의 참견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꼭 변신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경영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8%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거래량 13만 주와 함께 이 시각 현재 2,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미래산업입니다. 조금 전 SK하이닉스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에 보합권으로 마감한 정규장과는 달리 현재 6%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효제약 우선주들이 좀 상승률 상위단에 올렸고요. STX도 오늘장에서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4%대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1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은 따로 없는데요. 대신 이 밖에서 지노맨 컴퍼니, 더테크놀로지, 그리고 재룡산업과 고려시멘트 정도가 거래량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드 관련주들과 증권주들이 시간외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DB 같은 경우에는 21만 주의 거래량 실리면서 1.4%대 하락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틸이 1% 하락하면서 11,240원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또 푸드 관련주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조시푸드가 1%대 약세, CJ시푸드가 5,3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대림까지 1.03% 하락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만한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정규장에서는 19%,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현재 2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차익 실현 나오면서 11,6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자리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동해안 시추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장중에 급등했고 또 시간에서는 소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엑슨모빌의 투자 가능성이 큰 이슈였는데요. 추가 랠리를 좀 기대해도 좋을지 아니면은 관련해서 경계할 점은 따로 없을까요? 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그다음에 플러밍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제품은 이제 SLOK라는 제품을 다양한 국내 업종 회사 부분들에 좀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료가 되는 급등 요인은 이제 엑슨모빌사가 동해 광구 지역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통해서 사업성에 대한 기대치 및 참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준 재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상승이 나온 이유는 관련된 이제 벤더 등록 기대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지금 중동 지역 국영 석유 기업들과 직접적인 벤더 업체로 선정이 돼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엑슨모빌과도 벤더 등록 절차 그리고 현지 에이전트 계약 진행 단계라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에서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급 반등이 나온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회사가 한국선제인데 한국선제는 4% 정도의 반등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20% 반등이 나왔으니 일단은 좀 차익하지 않은 물량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21일 날 정부가 이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 전략 회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되는 만큼 현재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회의까지 짚어주시면서 한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4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에는 화승 R&A가 자리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용 고무 제품 전문 제조업체로 현재 최근에 현대차 인도 IPO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간 종목입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2%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에는 STX가 자리했습니다. STX는 최근 동해 매장 관련주로 꼽히면서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아간 종목입니다. PK밸브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면서 수혜주로 부각된 건데요. 정규장에서는 2%, 현재는 4%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2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에는 고려시멘트가 자리했습니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멘트 전문 기업으로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정규장에서는 9% 하락 마감하면서 요 이틀간 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3% 오름세 가져가면서 특징주에 랭크됐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KCS가 자리했습니다. 어제 양자칩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은 하락 반전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다시금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꽤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KCS가 양자 이슈 좀 관련해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눌러줬지만 시간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는 추가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SKT와 연계되어서 이제 양자 관련된 사업 영역을 하는 업체의 이름이 이제 엑스퀀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KC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일 날 퀀텀 코리아에서 이 관련된 양자 제품 부분들 QHSM이 공개되고 본격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력이 반등이 오늘 눌러줬기 때문에 연속적인 어떤 부담력 부분들, 즉 상승력이 높다라는 부담력 부분들은 좀 해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가격적으로는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9,000원 정도권까지의 상승력이 현재 7,600원, 700원대 가격 대비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소폭 정도 접근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규 제품 부분들에 대한 출시 기대치에 따른 반등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에 랭크된 KCS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덕 주식 창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101 정경민 팀장은 펄어비스 그리고 신혁승 이사는 큐로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정경민 팀장 101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5월에도 한번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포인트를 달라진 게임의 법칙이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요 게임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바닥 대비 50% 넘게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 즐비한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 강세를 만들어낼 뭐 충분한 그런 요인 그리고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렇죠.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과거 오래전에 이제 인지를 보였던 그런 게임들이 모바일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또 구매력 높은 이제 10대, 20대였던 분들이 30대, 40대가 되면서 이제 구매력이 높은 이제 그런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매출이 그간의 게임주의 주된 그런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콘솔 게임 위주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이제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의 중국 판호가 나오면서 굉장히 일단은 좀 레벨업이 좀 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오래간 준비했던 콘솔 게임이죠. 붉은 사막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일단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멀티플을 높여줄 만한 그런 신작까지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콘솔 게임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충분히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완성도가 매우 높은 이 게임만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개발을 좀 한 상태인데요. 펄어비스가 다음 대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펄어비스 한때 뭐 시가총액 9조가 뭐 넘는 이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많이 좀 추락해 있는 2조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출시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주가 나쁘지 않고요. 네. 목표가 1차적으로는 한 55,000원 선, 손절은 4만 원을 이탈할 경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자, 신혁승 이사의 내일장 101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네. 큐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큐로셀이라는 종목 한 종목 픽해봤습니다. 뭐 안발셀이라는 그 어떤 그 약품이 이제 그 국내 판매 임박한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 경쟁 약물 킴리아 대비해서 약효도 좋고 또한 부작용도 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분기 또는 뭐 하반기에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 신청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26년이지만 그때부터 안발셀의 국내 처방에 따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대감이 좀 부풀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 그 중에서 큐로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종목 대응은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를 일단 뭐 해도 무난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한 4만 원 부근, 손절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 정도 수준이나 뭐 이 기업은 한 29,000원 수준까지도 손절가 열어놔도 한번 대응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정경민 팀장은 펄어비스 그리고 신혁승 이사는 큐로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화권 증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상해가 0.4%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 지지했고요. 선전이 1% 넘는 낙폭에 조정이 꽤 깊은 모습입니다. 현재 마감을 앞두고 항생지수가 0.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통화 안정 기조를 이어간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로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락 마감한 유럽 증시는 오늘은 상승불을 켰습니다. 닥스 지수가 0.6%, 프랑스 CAC 지수가 0.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정이나 지표 발표가 꽤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1분기 경상수지와 6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유럽에서는 오늘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관련 내용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유튜브의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